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멀리서 오셨네요. 네. 자, 똑같죠? 역시 고1은 똑같죠 했을 때 반응이 없는데 중학생들 좀 웃어주긴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걸 설명을 하기보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사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성공을 할까요? 실패를 할까요? 왜 실패를 할까요? 지방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방은 지금도 내신 중심이죠. 근데 지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안성에 있는 안법고라고 그쪽 아이들 설명회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고교학점제로 학교 스타일을 바꿨어요. 보통 안성에 있는 학교가 서울대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보낼까요? 많아야 보통 한두 명이죠. 근데 안법고는 8명 정도 보내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강주에 가서 설명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강주 쪽에서 설명회 할 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강주 학교와 특성이 뭐냐면 입시 플랜을 학교는 전부 다 정시 쪽으로 플랜을 짰어요. 커리큘럼이. 근데 애들을 수시로 보내. 그러니까 입결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하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입시 플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저는 제일 슬픈 게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펼쳐진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앞으로 학생들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우리 아버님들 70년대생이시죠? 네. 80년대생 없으시죠? 네. 70년대생이신데 이때 학력 인구가 1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련될 수 있는 초중고 학생들 다 12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20년대에는 78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60년대가 되면 4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옛날에는 3200만 명이고 지금은 5천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인구는 어때요? 학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애들이 태어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국가발전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왜? 아이들을 좀 더 전공에 맞게 일찍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인재로 길러내자. 이게 고교학점제 취지예요. 근데 왜 실패를 할 거라고 보냐면 쌤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고교학점제가 되려면 대학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대학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강원도 문막 쪽에 그 경동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 경동 귀뚜라미 볼로에서 만든 대학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의 제일 높은 과가 뭐예요? 간호학과예요. 그래, 보일러학과가 돼야 돼. 보일러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북 지역으로 가보면 중국에 애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유학생들이. 그러면 중국 관련 중국 통상이나 중국 관련 중국 뭐 문화나 여기에 관련된 특성 학교로 대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학은 안 바뀌어요. 대학은 안 바뀐 상태에서 뭘 바꾸는 거예요? 입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다 그냥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내신과 정시를 둘 다 해야 된다예요. 더 끔찍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내신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시를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선택형 입시를 선택을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외대부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우리 가고 싶죠? 근데 우리 멀어서 가기 싫잖아. 그지? 근데 용인외대부고가 학교 지표를 나타내는 게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좋은 학교예요. 보통 일반고, 만약에 강주 쪽이다, 여수 쪽이다 하면
표준 편차가 학교가 다 20대예요. 20대에서 25까지 넘어가요. 김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용인외대부가 표준 편차가 5 정도예요. 최상위권 고등학교죠. 근데 1학년 때 용인외대부가 5였던 게 2학년 때 몇으로 바뀌어요? 5가 되는 게 아니라 20대로 바뀌어요. 그럼 2학년 되면서 용인외대부고 애들은 내신이 가능성이 없으니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정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선택형으로 자기가 입시를 준비하는 형태예요. 그래야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내신을 고등학교로 와서 내신 열심히 해. 내신이 안 나와. 그래서 난 정시를 선택할 거야. 근데 우리는 내신을 안 하게 되면 미이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점수가 40점 이하가 되면 그걸 재수강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신이 이미 안 나오는데, 나는 정시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내신도 끝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건대 아마 학군지 중심으로 뭐가 먼저 발생할 거다? 자퇴생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건 실패한 입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고민이에요. 근데 아직은 대학이 2026년도에 이런 입시에 대한 디테일한 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게 많이 없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어떤 거라는 건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니까 고교학점제는 이런 건데 나는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가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 근처가 집이신 분? 어디? 서초. 어디? 서초. 어디? 하남? 자, 저는 사실 오늘 그 대치동 쪽에 분들이 많이 계시면 뭘 하려고 했냐면 이사 가라고 하려고 했어요. 드디어 대치동을 벗어나서 조금 땅값? 네, 집값이 대치동 비싸죠. 조금 사이드로 빠져서 내신 따기 쉬운 지역으로, 하지만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뭐 하남이라든지 뭐 위례라든지 이쪽을 좀 빠지셔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도 좀 팔려고 했었죠. 근데 그건 실패했네요. 네. 자, 다시 봅시다. 자, 우리는 전체 192학점을 듣게 돼요. 근데 기본 학력은 우리가 학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진로나 적성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192학점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인구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이 문제일까요? 우리 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죠.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전체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오히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의료기술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좋아. 그렇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인 거예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야. 그게 뭐가 안 좋냐면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노인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나중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렇지도 않지. 되게 슬픈 이야기야. 그게 문제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교과라고 하는 거는 특목고나 어떤 특성화고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일부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과목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대학에서 배울 거를 미리 좀 맛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교과가 180단위에서 교과는 174학점으로 줄어들고요. 대신에 동아리 자료 진로 탐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옛날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3학년 이제 2학기를 가게 되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게 되죠. 들어봤어요? 2학기 어떻게 하는지? 안 들어봤어? 자, 올해부터 바뀌었죠. 우리 3학년 2학기부터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미리 학교에서 학습을 시켜줘요. 기존과 달라져야 돼요. 근데 중학교에서 이게 달라졌는지도 준비가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요. 일단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돼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떻게 이수를 할지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진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개별 시간표가 다 달라요. 지금은 학교에 가면 시간표가 정해진 대로 움직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어. 그럼 어떻게? 다른 학교에 가서 들어도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 시간표를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학생 주도용 수업을 한다.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학생은 학생 평가를 하게 되고 미수가 되면 보충 수업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자, 미수를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키려고 할까요? 안 시키려고 할까요? 안 시키려고 하겠죠. 미수에 대한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쉬워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직까지도 오픈되어 있는 소스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학점이 되면 우리가 졸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뒤에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다 하셨나요? 어디 갈지 마음에 다 정했나요? 안 정했나요? 자, 나 외고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과고 가고 싶다. 오. 자사고 가고 싶다. 자, 외고랑 과고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해요. 일반 자사고는 유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이제는 유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용인외대부고처럼 너무나 학교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특이한 학교들은 유리해요. 외고는 커리큘럼이 어때요? 일반고에 비해서? 되게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학계통의 과목이 많을 거니까. 과고도 다르겠죠. 영재고도 달라요. 근데 일반 자사고 중에 기존의 어떤 특이한 본인의 커리큘럼이 없는 일반 자사고들은 이미 작년부터 수시 입결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왜 떨어졌을까요? 학교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뭐 보인고다. 송파 쪽에 보인고다. 보인고란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인고란 이름이 어때요? 가려져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어때요? 표준편차라는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수준을 나타내기 제일 좋은 게 표준편차예요. 좋은 학교는 표준편차가 낮고 나쁜 학교는 표준편차가 높아요. 나쁜 학교랑 공부를 못하는 학교는. 근데 이 표준편차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뭐예요? 커리큘럼하고 분포 비율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분포 비율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이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적이 상위권이다. 그러면 외고, 과고, 영재고를 가는 게 좋아요. 자사고보다는.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진로 과목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진로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선택 인원수보다 자신의 관점, 적성, 진로를 선택해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 학생부 종합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선택을 하게 돼. 그리고 이 자료집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잘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퀘스천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걸 보고 선택하면 돼요. 내가 수시 종합이다. 그러면 내 관심이나 적성 진로를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부 종합을 갈 건데 기계공학과를 갈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서 물리 듣는 애들이 한 30명밖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1등급 받기가 어때? 어렵죠. 그죠? 지구학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인원 많은 게 점수 받는 게 유리해요? 인원이 적은 게 유리해요? 많은 게 유리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을 할 때는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내 진로하고 맞는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희망 직업, 희망학과 대입제도 등을 참고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미 생활기록부를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는 방법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다양하게 공부한 아이들보다 한 가지 주제를 조금 파고드는 아이들을 더 선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그 학과들에서 뭘 공부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미리 내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수행평가 같은 걸 하게 돼요. 그 수행평가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교과서와 연계해서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참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내용이에요. 미수 내용. 자, 40% 이하, 40점 이하는 보충 이수를 한다든지 다른 걸 대체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내신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정시에 집중을 할 거냐 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왜? 지방은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광주는 그때 되게 설명회 때 웃겼던 게 뭐냐면 내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40점 이하가 나오면 다 미수를 해야 돼요. 근데 난 원래 내신이 안 좋아. 근데 그걸 재수강해야 돼. 끔찍하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26년까지 학점 추가 이수에 대한 내용이 교육부에서 다시 마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짜 쌤이 보기에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가슴이 아프죠. 아무튼 졸업하려면 과목별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돼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심플하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수시 6번, 정시 3번 다 알죠? 수시 6개는 대학 학과 기준이 아니라 전형 기준이에요. 우리가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썼다. 그럼 교과에서 한 번, 종합에서 한 번, 논술에서 한 번, 같은 학교 같은 과를 2번 내지 3번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과 기준이 아니라 전형 기준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내신을 하게 돼요. 내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거의 다 뭐가 돼요? 다 1등급이 돼야 돼요. 그죠?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아시죠? 다 1등급제가 돼야 되는데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니까 대학에서 이 1등급이 너무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수능 최저가 반드시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일부 학교는 서류까지 같이 봐요. 이미 이번 연도부터 연대랑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갑자기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한양대는 서류평가를 10%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을 대학에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반드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럼 수능 최저를 안 보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없지만 수능 최저를 아예 안 보고 교과 100%만 보는 학교가 명지대, 뭐 광운대 이쪽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전부 다 뭘 봐요? 수능 최저를 봐요. 근데 수능 최저를 안 보는 학교 중에서 서류평가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 건대, 동국대 2개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플러스 수능 최저까지 다 같이 봐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서류평가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학생부 무슨 전형이에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만 보고 판단해야 돼요? 내신 수치만 보고 판단해야 되죠.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경희대에 대해서 경희대 문과가 교과인데 합격자가 4점대가 나온다. 이걸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말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그럼 경희대가 교과로 내신 4등급대 애들이 붙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될까요? 내신 4등급 되면 지금 9등급대에서 4등급 되면 공부 잘해 못해요? 못하죠. 근데 경희대 합격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근데 실제 합격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경희대는 뭐가 들어가니까?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과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형 교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교과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때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수능 최저가 동반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내신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가장 많이 뽑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이 좋아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예요. 지금 이야기로 치면. 과학 중점 학교예요. 근데 나는 문과를 가고 싶어. 그럼 과학 중점 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예요. 근데 나는 생명공학을 하고 싶어. 그럼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게 안 맞았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학교를 가려면.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 10월달, 11월달이 돼야지 고교에서 우리는 어떤 걸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짤 거다. 그게 발표가 돼요. 학교 알림이 아시죠? 그걸 다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아이 중학생들 내신 자기 생활기록부 우리 애들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기부.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 어떻게 써져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고등학교 선정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한 번씩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근처에 고등학교 어디가 공부 잘한다더라 어디가 공부를 못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가 어떤 걸 중점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왜? 수시에서 교과 종합 논술 중에 가장 많은 상위권 학교는 학생부 종합을 깜짝 놀랐죠? 지루해할까봐. 학생부 종합을 가장 많이 뽑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수능 과목은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그 다음에 수학은 대수, 미적, 분원, 학통,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봐요. 그런데 오른쪽이 우리가 내신에서 2, 3학년 때 공부하게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죠. 우리가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2, 3학년 때는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우리가 정시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쌤.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안 하고 저는 내신을 포기하고 통사 통과를 내신이 안 나왔을 경우에 통사 통과를 공부하는 건 괜찮나요? 어떨 것 같아요? 힘들다고 했죠. 왜? 미수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 내신을 반영해요, 안 해요?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지금까지 살짝만 정리해보면 자, 우리는 교과하고 종합에서 특히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수시 교과인데 정시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 교과도 뭘 열심히 해야 돼? 정시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정시로 우리는 정시만을 할 거예요. 생각을 했더니 정시도 마찬가지 내신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까 봐. 근데 대학 가기는 니네가 또 되게 좋아. 행복한 점도 있어.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정시를 할 때도 이런 과목들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는 좋다 안 좋다? 사실은 좋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내신 따기
내신 따기가 좋은 학교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정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또 혼자 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전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이과생들은 정시에 좀 적합한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더라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로 가고요. 자기가 이과로 갈 아이들은. 문과로 갈 친구들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가도 괜찮다는 게 결론이에요. 현재까지는. 네. 조금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등급이 몇 %예요? 지금 4%. 2등급이 11%예요. 자, 2등급이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죠? 지금 고등학생들, 우리 형, 누나들, 오빠들 막 보면 2점대, 한 2점, 내신이 2.5라고 해요. 내신 2.5. 아, 그러면 우리 오빠 공부 잘해, 못해? 애매해요. 잘해? 애매해. 자, 내신 2.5면 어디 학교 정도 갈까요? 교과로? 경기대. 너는 너무 짜게 굴었다. 그지? 내신 2.5면 갈 수 있는 학교가 보통 숭실대, 아주대, 그 다음에 광운대 이런 학교들이 돼요. 좋아 안 좋아? 왜 내신 2.5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할까요? 7.5% 정도가 되거든요. 7.5%면 한 반에 30명이라고 봤을 때 30명인 학교가 별로 없죠. 근데 한 반에 많게 30명을 볼게요. 30명으로 봤을 때 반에서 2등까지예요. 반에서 2등을 했는데 어디가? 숭실대를 가?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 아니란 거예요. 그만큼 내신을 교과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하는데 이제는 봐봐요. 11%면 2.9등급이야. 2.9등급일 때 어디 가요? 경기대, 가천대, 상명대를 가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전부 다 몇 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수능 최저도 봐야 되고 비교과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된다. 이렇게 입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3등급이다. 그럼 예전으로 치면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갔어. 엄마 나 3등급이야 그래도. 옛날로 치면 5등급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생들 지금 다 내신 다 A, B, C, D, E죠. 다 A죠 거의. 지금 A야. 근데 지금 9등급제에서 A등급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내신으로? 알아요? 4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다 A야. 아, 나 공부 잘해. 엄마, 저는 다 A예요. 다 공부 잘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우리 애는 다 공부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몇 등급이야? 4등급이에요. 너 겨울방학 때 놀았니? 너 뭐 했어? 이러면 싸움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간 고등학교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4등급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부모님들께서 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많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1번 너 뭐 했어? 2번 괜찮아. 뭘까요? 괜찮아요. 끊임없이 괜찮아 로봇이 돼야 돼. 왜냐하면 아이들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지네가 약간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두려운 거야. 뭐가?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성적도 기대치 못 미칠까 봐. 근데 사실은 아이들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쭉 공부했을 때 결과치가 잘 나오면 좋겠지. 근데 뭐 또 오네? 너희들이 성장을 했을 때 스스로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금 힘을 갖춘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야. 힘을 갖춘 아이들이란 건 뭐냐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직업이 뭐예요? 컨설턴트죠. 여러분들은 직업이 뭐예요? 학생. 저보다 입시를 잘 알고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 입시를 모른 채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는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라도. 근데 당연히 입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입시를 공부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단, 여기 숙면이야. 입시를 책임 못 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공부를 제대로 노력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과정만 여러분들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는 괜찮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벽을 치기 시작하죠.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아무튼 자, 오늘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맡게 될 등급이 대부분 1등급이 돼야 여러분들이 인서울이라는 학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서울이 안 되면 2등급부터는 어때요? 인서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샘플링이에요. 지금 2.07인 아이가 여러분들 5등급제로 환산을 해보니 내신이 1.26 정도가 나와요. 2.07인 아이가 타겟 대학이 어디냐면요. 안정적으로 보면 건대 동국대고요. 조금 높게 쓰면 경희대 국제, 그 다음에 시립대까지예요. 중앙대 경희대를 쓰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등급대로 하면 1.26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안 높아요? 굉장히 높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1.1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내신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어떤 차이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표준 편차가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예요, 못하는 학교예요? 그래도 일반고 중에서 그냥 일반고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기는요? 같은 학교인데 이게 이 일반고에서 괜찮은 학교 수준이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왜? 그러면 우리 뭐 봐야 되냐면 이거 봐야 되거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봐야 돼요. 그러면 A가 많은 아이들이 좋아요? A가 적은 학교가 좋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변동분할이라고 들어봤어요? 변동분할, 고정분할이라는 지표를 써요. 뭐냐면 A라는 고등학교는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줘요. 이걸 고정분할이라고 해요. 근데 B라는 학교는 우리는 내신이 어려워. 그래서 80점 이상을 A로 줄 거야. 그럼 변동분할을 쓰게 될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A로 줄 경우에는 애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분포 비율에 대한 값을 우리는 잘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봐야 돼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 내신에서. 알겠죠? 근데 학교가 내신을 그러면 쉽게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 우리가 이렇게 관련 학과를 가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 내용을 잡고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샘플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진로를 위한 과목 선택 예시 있죠. 이 순서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볼게요. 자, 지역 친구들은 의대 갈 때 가장 좋은 기회죠. 아니에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옛날 상상고 같은 데가 공부 잘해 못해요? 잘하죠. 근데 상상고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지역인재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때 지역인재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던 애들이 상상고를 가. 원래는 지역인재가 3년이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거의, 그러니까 상상고가 의대를 많이 보낼 때는 한 200명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딱 지역인재는 이제 지역인재를 이해한 게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은, 아, 내가 중1 때부터 이 지역에서 공부를 했으니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게 되면 예전보다 의치안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6년이잖아요. 근데 다시 3년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2학년 자료 중에서 그 앞에 자료 중에서 하나 보여줬던 게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경기고등학교 아시죠? 경기고등학교 공부 잘해 못해요? 경기고등학교가 지금 2학년 애들 표준 편차가 23대예요. 그럼 거기가 공부를 정말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희문고는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분당 중앙고도 잘하죠. 근데 평균 표준 편차만 보면 어디가 더 좋은 학교로 보이는지 아세요? 분당 중앙고가 좋은 학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선배들은 블라인드를 강화가 돼서 지역의 2군 외고들이 대학을 좀 1군 외고만큼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대학을 더 잘 가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일반고가 예전보다 대학을 더 잘 가게 되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는 또 마찬가지 지역에서도요. 현재까지 나온 대학 정책에 의하면 대학은 더 잘 가게 돼 있어요. 단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알겠죠? 오케이? 왜? 대학 고등학교 레벨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점점 없어져서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건이죠. 자, 여러분들 수능은 이걸 보게 돼요. 수학은 범위가 좀 줄어들었죠. 문과 수학이에요. 근데 얘네가 문제죠. 우리는 고2, 3 때는 통사 통과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예요. 그럼 1학년 때 공부한 걸 가지고 2, 3학년 때 다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대치동 캠프가 있죠. 저는 원래 대치동 캠프를 사실 굉장히 안 계시죠.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대치동 캠프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2학년 때, 3학년 때 뭘 해야 돼요? 방학 때? 수능 공부를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신하고 아주 결이 달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나중에 부모님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직 교육부에서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대학을 갈 때요. 표준 점수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때는. 표준 점수가 없어진다는 게 뭐냐. 자, 지금 우리 국영수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예요? 수학. 두 번째는? 0. 자, 0 손 들어봐요. 지역이 어디야? 부산. 밀수할 거야? 밀수할 거 아니면 영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영어가 중요한 시대는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있어. 중학교 때 영어를 해두는 건 좋아요. 왜? 고등학교 가서 영어 할 시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놓자는 차원이지 대입에서는 영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절대평가예요.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뭐 1등급을, 1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3등급을 받는다고 대학을 잘 못 가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4등급부터는 안 돼. 3까지는 최소한 맞아줘야 돼요.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영어가 1, 2등급은 무조건 나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정시에서는 영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과목 첫 번째가 뭐예요? 수학. 그 다음에 국어랑 탐구예요. 그리고 영어예요. 근데 자, 보세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표준 점수가 사라진대요.
이게 뭘 뜻할까요? 정말 표준 점수가 사라지고 원점수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는 국어, 수학, 통사, 통과가 전부 다 점수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동점이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9학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9학번이거든요. 저희 때가 200점 만점이었어요. 국어 40, 국어 60, 수학 40, 영어 40, 사회탐구 2에서 통사 통과를 다 봤는데 그게 60점이었어요. 그때는 수학이 몇 점이었어요? 40점. 국어는요? 그럼 국어가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해요? 국어가 중요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만약에 표준점수가 사라지고 원점수대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 통사 통과도 100점이에요. 그만큼 통사 통과가 어떻게 돼요? 중요해지고요. 수학의 중요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3 친구들은 미리미리 통사 통과도 많이 해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거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신 5등급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9등급제를 쓰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밖에 없대요. 그래서 5등급제로 바꾼대요. 탈피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난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돼. 그죠? 아까 만약 이게 진짜 예쁘게 바뀌려면 대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자꾸 바꿔요. 네. 아무튼 학력 인구가 감소가 돼서 학급 내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반 친구들끼리 과잉 경쟁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지? 안 하는데 우리는 내신이 5등급제가 더 스트레스인데 아무튼 그래서 5등급제로 바꾼대요. 근데 5등급제로만 바꿔서 말은 이쁘죠. 창의력을 강화하겠다. 너무 좋아요. 실제로만 되면.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변별력이 약화가 돼서 원점수가 중요해지니 이제는 대충 1등급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만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예요. 더 빡세진 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생기부의 표준 편차를 제공을 한다. 그럼 블라인드가 강화가 되니까 뭐가 더 늘어난다? 수능 최저가 확대가 된다. 나는 교과만을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또 해야 돼요? 수능 최저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내신이 취득 용이한 학교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무섭죠. 3학년 2학기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은 다 뭐예요? 정시 준비하죠. 근데 이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내신은 수시 따로 또 뭘 따로 해야 돼요? 재수 따로, 정시는 재수를 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빡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융합 선택, 아까 진로 선택이 있었고 융합 선택이 있었거든요. 진로 선택은 상대평가고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예요. 근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정시를 할 거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융합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진로를 해야 돼요? 융합을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소수령 평가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평가 전문성의 교사를 연수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난리 나겠죠. 우리 애가 논소수령 평가를 확대했는데 얘하고 나는 얘가 조금 더 친해. 그러면 얘한테 점수를 더 잘 줘. 이럴 가능성도 생기고 뭔가 공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소수령 평가는 쉽지는 않거든요. 서술형 평가는 가능하죠. 소수령 평가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논술에 대해서 선지 있죠.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소수령 평가고 만들 수 없는 건 논술형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소수능 평가는 괜찮은데 논술형 평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내신 반영의 확대예요. 수능을 보는데 서울대가 이미 발표가 났죠. 옛날에 20%만 내신을 반영했는데 지금 40%를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연대 고대도 우리도 내신을 반영하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보는데 뭐 또 해야 된다? 내신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도 하고 정시도 하고 비교과 수행평가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바뀌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하는 애 중에 내신 3등급 대 애들 있죠. 2.5가 넘어간 애들 다 저는 정시시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2.5가 될 애들 정시시키면 다 서성한 이상은 가요. 공부만 한다고 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고등학교 몇 개예요? 18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쪽 가장 가까운 지역이 서초인 친구들. 그러면 서초인 고등학교는 보통 1800개에서 학교 수지가 몇 위 정도 할까요? 50위권 내에 들겠죠. 적어도 100위권 내에 들 거예요. 근데 아까 여수분 계셨죠? 여수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순위가 몇 위 정도 될까요? 한 7, 800위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1000등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 쉽게 말하면 300위권 내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교과가 의미가 없거든요.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수시에 대한 생각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시대가 펼쳐졌을 때 학생부 종합에 대한 준비가 좀 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가 펼쳐지면 뭘 해야 돼요? 고교학점제 스타일로 학교가 세팅이 많이 돼야 되고 또는 정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엇박자가 나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수능 플러스 내신을 반영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능 플러스 내신을 반영할 거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다 몇 점 이상 받게끔 해줘야 돼요. 40점 이상 다 받게끔 내신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정시를 준비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자꾸 문의를 해봐야 되실 거예요. 우리 학교는 내신이 어렵냐? 기본 점수를 맞게끔 해주느냐? 고교학점제에서 미술을 맞지 않게끔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걸 중점을 할 거냐? 고등학교에서 대답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12월 달에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게 불안한 거죠. 저도 11월 달에 지금 계속 그 고교학점제 설명회 준비 예정이 되어 있는데 11월 달까지 저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질의를 해보셔야 된다. 첫 번째가 뭘 중점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미수에 대한 학교의 대책이나 생각은 뭐냐. 이런 것 등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따기 힘든 학교는 빨리 이사를 가세요. 네, 아무튼 아니 농담이에요. 꼭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마지막 정리 단계예요. 첫 번째. 자,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언제까지 내신을 해야 될 것인가예요?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수시로 중점으로 갈 것인가, 정시 중점으로 갈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 발표된 거는 전국으로 따지면 수시가 몇 프로예요? 79%. 정시가 21%예요. 그럼 우리 수시해야 돼요? 정시해야 돼요? 수시. 근데 주요 대학만 따지면 확정된 정시 비율이 40.8%예요. 그 다음에 논술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49% 돼요.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까지 생각을 하면 수시와 정시가 주요 대학은 반반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이라고요? 반반 게임이에요. 주요 대학의 교과 비율은 전체 입시 대비 1.8%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를 많이 뽑아서 수시 비율이 79%가 되는 거지 수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요. 주요 대학은.
그러면 우리는 정시하고 수시하고 둘 다 머릿속에 둬야 되는데 내신이 안 나오면 뭘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가 내신을 잘 나와. 그럼 뭘 해야 돼요? 비교과를 체크하셔야 돼요. 비교과는 어떻게 체크해요? 쭉 읽어보셨을 때 우리 애가 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느낌이 오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생활 기록부를 보는데 입학사정관을 총 보는 시간이 맥스 2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살펴보고 우리 아이가 뭘 말하는지 느낌이 오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럼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정시를 준비해야 되겠죠. 정시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신에 대해서 이 학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선택형 입시 플랜이에요. 이 내신 미수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어떤 입장일까? 재수강 비율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내신을 반영하는 기본 점수는 어떻게 될까? 이게 2026년에 나와요, 대학에서. 이걸 모른 채 우리가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답답하죠. 근데 유리한 거. 이건 좀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정시에서 재수생 유입이 어때요? 당연히 확 줄어들 거예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대 정원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바뀐 수능에서 재수생 비율이 감소될 거니 우리가 대학 가기는 어때요? 정말 좋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왜? 인구도 어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여기에요. 우리는 몇만 명이에요? 황금 돼지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 계획적인 아이들이었죠. 띠를 맞춰서 났어. 그랬더니 엄청나게 12%가 늘었어요. 그러다가 줄어들어. 우리 때는 따지면 한 8%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 가기가 어때요? 같은 또래가 적으니 수시로도 괜찮겠죠. 최근 3년간에 비하면 가장 괜찮아요. 정시도 어때요? 당연히 재수생 숫자가 줄어들 거니 아주 좋은 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만 하면 어때요? 대학 가기가 되게 좋은 찬스예요. 대학생 인원도 8.76%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가능성도 증가한다. 수시, 정시, 대학 가기가 다 유리한 시점이에요. 분명 우리는 공부하기는 불편해요. 근데 대학 가기는 어때요? 유리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네. 또 우리 지금 초6 동생들 있어요? 불쌍한 애들이죠. 계획적인 애들. 우리 아들은 여기에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저희 와이프가 물어봐요. 그럼 우리 둘째도 복역점제를 미리 준비해서 뭐 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왜? 또 바뀌어요. 최소한 이때는 무조건 바뀐다고 봐요. 지금 초2가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네. 아니면 저는 이때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도 싶기도 한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이건 정시 비율입니다. 자, 정시 비율은 이 인원이 비율은 서울권 21개 대학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주요대학 선발 인원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서울대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2단계로 나눠서 계속 하겠다는 확정된 기사예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죠. 근데 괜찮아요. 네. 자, 딱 세 가지만 보세요. 막 여러 가지를, 이 페이지를 원래 자료집에는 되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딱 세 가지로 줄였어요. 왜? 지역마다 다 달라서. 원래 지역이 뭉쳐 있어야 그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를 분석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었고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학교의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죠. 뭘 중점을 할 것인가. 두 번째, 학교 인원을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 학교의 인원이 작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옆에 학교로 가야 되겠죠. 또는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인원이 많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신이 용이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근데 내신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하는 분위기야. 이건 또 안 돼요. 근데 내신은 조금 더 용이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학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고정분할을 쓰냐 변동분할을 쓰냐 물어보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고정분할이 좋을까요? 변동분할이 좋을까요? 고정이 좋겠죠. 왜? 변동은 내신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요. 네. 자, 이거 위의 학교하고 아래 학교는 학교 차이가 어때요? 나 보여요? 안 나 보여요? 굳이 본다면 뭘 보겠죠? 이걸 보겠죠. 이 비율. 굳이 본다면 이 분포 비율에서 T2가 제일 못하는 친구들이죠. 이 비율을 볼 건데 표준 편차가 사라지면 그래서 이거를 아까 분할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모님들께서는 11월 달에 뭘 체크해 보시라고 했죠? 학교의 방향성, 학교 인원, 그 다음에 내신의 난이도.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자,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과정은 어때요? 불행해. 왜? 내신과 정시를 다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과는 행복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 숫자를 봤을 때 가장 최근 몇 년간에 들어서 여러분들 입시가 가장 경쟁이 덜할 시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여러분들은 과정에서 배워야 돼요? 결과에서 배워야 돼요? 과정에서 배워야 돼요.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짧죠. 배울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과정을 열심히 노력하는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을 한 고교생활을 보내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는 안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1학년 때는 부모님들은 내신만 보세요. 2학년 때는 모의고사 성적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의 성적에 따라서 어느 학교 갈 수 있을지. 아시겠죠? 그걸 못하겠다. 그럼 캠프 오시면 저기 원장님 해주시겠죠? 모의고사 쭉 성적에 따라서 어느 학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받아보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멘토스를 와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토스 프로그램 중에서 셀토가 있죠. 중간에 수업 듣고 피드백이 있죠. 이게 기반이 뭐냐면 아키타연 학습법이라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아키타연 학습법이라고 꽤 오래된 학습법인데 일본의 아키타연이라고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군 면 단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모의고사 제도가 되게 강해요. 근데 그 군 면 단위에서 7년 연속 전국 1위를 한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어떤 학습법을 썼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웨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숏타임 복습법이에요. 공부한 지 바로바로 숏타임에 복습하는 방법이 굉장히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캠프는 끝났죠. 캠프 끝나셨죠? 그래도 여기서 배운 숏타임 복습법을 반드시 학교에 가셔도 학원에 가서도 공부 끝나고 무조건 숏타임 복습, 공부 끝나고 무조건 숏타임 복습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고등학교 준비 잘 하시고 대학교도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또 뵐 때 되면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